이제 개론도 한번 들으셨죠? 개론 선생님 그 아주 잘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고, 까불어 샀죠? 첫날부터 그죠? 원래 개론은 좀 까불어야 됩니다. 근데 민법은 까불다가는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법 과목은 정확하게 자꾸 봐야 되고, 개론 같은 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내년엔 개론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올해 민법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해거리 합니다. 해거리. 내년엔 민법이 조금 수월하게, 개론이 좀 어렵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엔 민법을 아예 고득점을 딱 받아버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1차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70점 나오면 합격입니다. 대부분 다. 또 올해 민법이 상당히 제 예상보다도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그 평소에 학생들한테 좀 올해는 어렵다. 그 어렵다는 걸 강조하고 좀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올해는. 그 많이 시킨 결과로 뭐 저희는 이제 점수가 그런대로 다 나왔는데 좀 불가피하게 조금 아쉬운 사람도 있긴 하고. 이게 민법이 어려울 때 하고 개론이 어려울 때 하고 장단점이 좀 있어요. 민법이 어려울 때는 나이 든 사람이 추풍낙엽입니다. 다 떨어져. 개론이 좀 어려워야 나이 든 사람도 1차를 합격합니다. 왜 그럴까? 민법이 어려우면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안 그래도 민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렵게 내버리면 시간이 없다니까요. 30문제 풀면은 땡 이래버립니다. 자, 이번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한 5개 정도는 못 풀었어요, 학생들이. 예, 5개. 못 푸는 거는 그냥 찍었겠죠. 자, 그냥 찍으면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자기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게 아니면 잘 안 맞습니다. 5개 중에서. 그냥 찍은 거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좀 작전을 잘 짜셔가지고, 개론 선생님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개론 선생님이 조금 좀 죄송하지만, 학생들한테 크게 호감을 못 얻었어요. 중간에 이제 학생들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다른 거는 이제 평가하기 힘들고, 이제 나중에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갔을 때, 그 강의실이 꽉 차는 과목이 있고, 강의실이 헐렁한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1차는 1차끼리 비교하고 2차는 2차끼리 비교합니다. 왜? 인원이 구성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1차 된 사람이 40명이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시간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2차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과목끼리 비교하고 1차 과목끼리 비교하고. 근데 올해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강의하는데 민법에는 100명이 들어왔는데 개론은 한 40명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실리를 좀 많이 잃었어요. 중간에. 예.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요즘은. 왜? 집단 지성이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옳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자, 올해는 지금 새로운 그 개론 선생님은 과거에 제가 학원을 하기 전에 10년 전에 한창 강의할 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저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계속. 친구처럼 굉장히 친합니다. 저하고. 근데 그 양반이 학원을 2군데 하고 있거든요. 대구하고 포항하고 또 울산에도 관리해주는 학원이 있고 굉장히 바빠요. 바빠가지고 외부로 강의를 못 나가. 못 나가는데 제가 삼고초려했다 아닙니까? 좀 학원이 좀 와달라. 도저히 안 되겠다. 개론 때문에 잘못하면 학원 조지겠다. 이래 해가지고 겨우 모셔온 거예요. 겨우.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은 어쨌든 내년에 뭐 1차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100%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은 재미있게 가르치고 실력도 좋고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1차를 공부하실 때 이상하게 나는 개론 체질이다 법 체질이다 이게 좀 나눠져요. 학생들이. 근데 대부분 다 법이 아닌 과목을 조금 선호합니다. 왜? 조금 쉽거든. 법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답이 안 보여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개론 문제를 딱 봤어. 개론 문제를 딱 봤으면 내가 도저히 들어본 적이 없다.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틀려요. 내가 읽어봤다. 강의실에서 들었다. 그럼 다 맞춰요. 개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개론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4개, 5개 정도 나와요. 그거는 다 틀립니다. 다 틀려. 그래서 본 거는 맞추고 안 본 거는 틀리고 이게 개론이야. 근데 민법은 한번 내년에 가보십시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민법은 저를 통해서 안 들어본 문제가 하나도 없어. 싹 다 들어봤어. 매년. 올해도 그리 어렵다 해도 제가 딱 보니까 한 문제 빼놓고는 제가 언급 안 한 게 없어. 다 공부를 다 했어. 그래서 항상 시험 치고 나면은 민법을 치고 나면은 얼굴이 훤해집니다. 기분이 좋아갖고. 다 본 게 나왔다. 선생님 이상하게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때 저는 피합니다. 겁이 났어. 조만간에 저 인간이 초상집이 될 건데 하면서. 그래서 3일이 딱 지나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왜? 다 봤는데 답이 틀렸단 말이야. 답이 틀렸어. 그래서 민법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 본 거는 절대 안 나와요. 본 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답이 안 보입니다. 답이. 그래서 민법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개론은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넓게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방향이 조금 달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물권 변동 보겠습니다.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은 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부동산인데 동산은 무시하시고. 자,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그러면 변동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취득하고 소멸, 즉 상실, 이걸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 물건을 취득하고 물건이 소멸, 상실되고 이걸 변동. 물론 변경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은 186조하고 187조하고 2가지 있습니다. 자, 민법 조문이 1118개입니다. 민법 조문이 1118개. 중개법의 조문은 50개. 중개법. 그러면 조문이 50개인데 40문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법은 1118개 중에서 40문제 낸다. 그러니까 민법은 굉장히 방대하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186조는 법률행위. 총칙으로 돌아갑니다. 법률행위로. 여기는 법률규정으로 또는 사실행위로 같은 말. 자, 총칙에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법률행위하고 사실행위하고 차이 기억납니까? 혹시? 자,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안 들어가면은 사실행위 또는 법률규정. 그때 의사표시는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법적인 의사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안 들어가면은 사실행위 또는 법률규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법률행위로 변동이 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법률규정이나 사실로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매년 100% 출제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안 해도 되느냐. 자, 그래서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법률 규정으로 사실로 그러면 등기 안 해도 이래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한테 토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첫째는 매매를 했고 두 번째는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 매매하고 상속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 매매는 의사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입니다. 자,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바로 승계됩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법률 행위라 하고 이거는 법률 규정이라 합니다. 법률 행위라 하고 사실이라 합니다. 맞죠? 그러면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라? 을 앞으로 등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아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속을 하더라도 아들이 등기하던데요. 이렇게 등기해요. 근데 등기를 하는 것은 취득을 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매매는 등기해야 취득하고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대신에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등기할 수는 있고 주로 등기해요. 하는 이유가 취득을 위해서다. 처분을 위해서다. 처분을 위해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매는 186조의 법률 행위, 그래서 등기해야 취득. 상속은 187조에 따라서 법률 규정이나 사실,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취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이 뭐가 있느냐? 이걸 배웁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속,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매. 이게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 네 가지. 상속이라는 규정, 수용이라는 규정, 판결이라는 규정, 경매라는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상속.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상속의 경우에, 자 보세요. 수용의 경우에, 판결의 경우에, 경매의 경우에 언제 취득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 자, 매매하면 매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합니까? 등기했을 때. 근데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했을 때가 아니고 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상속은 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를 뭐랍니까?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들이. 자, 수용은요. 수용기일에 취득합니다. 수용기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법에서 배웁니다. 수용기일. 수용기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수용기일이 아니고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 수용기일 날 취득합니다. 그래서 수용기일이 되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안 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럼 수용은 주로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하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국가가 있어.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속도로 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 그러면 국가에서 갑의 허락도 없이 그냥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잖아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거나 강제로 취득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일단은 국가 공무원이 갑한테, 할배한테 찾아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 할배 파시죠. 고속도로 4개. 근데 할배는 대부분 다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아요. 니 같으면 팔겠나 하면서 안 팔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팔아. 이래. 그래서 안 팔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취득합니다. 그걸 뭐랍니까? 수용을 해버려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를, 요 부분을 수용하잖아요. 수용. 그럼 국가에서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다. 언제 국가에서 취득한다? 수용기일. 수용기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따로 뭐냐 이렇게 알 필요 없어요. 수용기일. 대신에 뭐를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그 다음 판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그럼 판결로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할까요? 자, 판결 확정 시에 취득합니다. 판결 확정 시. 그러면 판결 선고 시 그러면은 몇 년 공부합니다. 선고 시가 아니야. 판결 확. 자, 요거는 개념을 좀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 법 체계는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3심 체계입니다. 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지방법원에서 갑이 졌어. 갑이 억울해. 다시 2심으로 올라가. 갑이 또 졌어. 3심으로 올라가. 이렇게. 몇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번. 3번. 그게 3심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자, 1심에서 판결이 나면은 판결 선고를 합니다. 선고. 그러면 판결 선고는 하나의 심급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선고를 합니다. 판결 선고. 그러면 판결 선고하는데 갑에게 불리해요. 갑에게 불리하면은 갑이 2심으로 다시 항소를 합니다. 항소. 2심에도 불리하면은 3심으로 뭐합니까? 상고를 합니다. 상고. 대법원까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갑이 1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즉 선고를 받았는데 불리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 안에 항소해라 이래 돼 있어. 그러면 30일 안에 항소를 하면은 판결이 확정됩니까? 아직 확정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계속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판결 계속. 그래서 30일 안에 항소를 하면 판결이 계속되고 30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안 했어. 그러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죠. 그때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신급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선고라 하고 더 이상 상급 법원으로 항소할 수 없는 상태, 그걸 확정이라 합니다. 확정.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선고시다, 확정시다? 확정시 기억하시고. 자, 경매로 취득할 때는 언제입니까? 요거는 낙찰대금을 다 냈을 때, 완납시, 낙찰대금을 다 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낙찰대금을 다 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습합시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 자, 을한테 팔았습니다. 팔았어. 자, 그래서 집이 여기 왔습니다. 왔어. 근데 집이 갑자기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그 다음 을이 매매로서 좀 있다가 다시 취득합니다. 자, 집이 상실됐으니까 소유권을 뭐합니까? 상실합니다. 상실. 물권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갑이 최초로 취득했다가 그 다음에 을한테 넘겨주고 을이 취득했다가 집이 소멸하면은 을은 소유권을 상실을 따른 말로 소유권이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기 잘 보세요. 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등기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냐, 저거는 저기를 바랍니까?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되고. 하나 물어볼까요? 건물 신축은 법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건물 짓는 게 무슨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가 되려면 법적인 의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니까. 거래 의사 이런 게. 예? 그러면 건물 신축은 그냥 벽돌 삭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률 행위다, 사실이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갑이 신축이라는 신축이라는 그런 사실 행위를 했을 때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신축입니까? 매매입니까? 매매. 매매로서 취득하고 있죠?
자, 매매는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고,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 그럼 여기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리 집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가 집이 이제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하죠? 등기해야 상실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요? 즉, 말소 등기해야 소유권이 소멸할까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할까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왜? 건물이 불탔다. 이거는 법률 행위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 그래서 몇 조입니까? 187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신축은 사실이다. 그래서 등기할 필요 없다. 매매는 법률행위다. 등기해야 된다. 집의 멸실은 사실이다. 말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연습. 그래서 계속 묻는 게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 중 등기해야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묶어라. 등기 안 해도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묶어라. 이게 매년 나온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고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게 뭐라 했습니까? 자, 한번 읊어보시죠. 법률 규정의 대표. 저 써놨네. 상속, 수용, 판결, 경매. 그거까지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경매 외까지 또는 기타까지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기타. 기타가 무슨 뜻입니까? 기타 친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요거 4개 말고도 천지다 이 말입니다. 천지. 근데 요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법 규정에 4개는 명시해 놨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기타로 쳐내놨어. 그럼 이 기타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기타를 얼마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답이 보이고 안 보이고 결정됩니다. 그 기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 있네. 신축, 멸실, 그다음에 요런 게 기타단 말이에요. 신축, 멸실 이런 거. 요거 말고도 천지인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하면은 집에 다 가쁘고 다음 주에 저온초 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87조입니다.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변동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등기해야 되는 거 법률 행위로. 그럼 등기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등기 자체. 자, 186조에는 등기를 하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자체에 관해서도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세 문제입니다. 등기 자체. 자, 요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그 과목에 공시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공시법에 들어가면은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있어요. 그 등기법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하면은 등기법은 서너 문제 맞추고 들어가고, 등기법을 잘하면은 물권법 문제를 2-3개 맞추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과목마다 상호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등기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 등기에서는 가장 명언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쉽게 풀이하면, 자,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물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연습합시다. 연습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1억을 갑한테 빌려줬어요. 1억을 대여했어. 그리고 1억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을은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뭐냐를 항상 적어줘야 됩니다. 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 이 사람 갚아야죠? 채무자죠. 채무자. 그 다음에 을은 저당권을 잡았죠. 그래서 뭐랍니까? 저당권자. 갑을 뭐랍니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설정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줬다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 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소비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당권을 을이 취득했죠. 그럼 저당권을 가만히 있는데 취득했습니까? 아니요.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을 잡았다 무슨 계약? 설정 계약. 이렇게 합니다. 계약이 두 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저당권을 취득했다. 취득입니다. 취득. 자, 그러면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왜? 요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지금 취득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뭐 하느냐? 정확하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래서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가지고 등기부에 꽉 찍혔습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을 잘 들어야 돼.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요 등기를 말소해 버렸습니다. 말소했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해버리면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느냐 그대로 존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등기가 없어져 버렸어? 등기가 없어졌어? 자,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왜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 등기의 역할은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미 취득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왜? 취득 요건이란 말이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야. 취득 요건이야. 그래서 을이 최초로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미 취득했어.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없어져도 저당권은 유지된다. 소멸한다. 유지된다. 왜? 이 등기는 유지의 요건은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은 취득할 때만 제대로 등기했다면 나중에 등기가 없어져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역할은 취득할 때 필요한 요건이지 이미 취득된 권리를 유지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등기는 무슨 요건이고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트는 사람이 있다. 니나 열심히 해라. 나는 모르겠다. 자꾸 봐야 돼, 자꾸. 그래서 쉽게 요거를 가지고 하십시오. 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하고 이미 취득된 경우에 저당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저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당권 등기를 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갑이 말소를 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당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을은 살아있는 저당권에 근거해서 갑에게 저당권 등기를 회복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소 회복 등기 청구를 합니다.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 청구. 만약에 저당권이 소멸했으면은 저당권이 없잖아요. 저당권이 없는데 갑한테 등기를 살려달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당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저당권에 근거해서 갑에게 저당권 등기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자,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중 보존 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보존 등기.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중 보존 등기. 원래 보존 등기는 하나여야 합니까? 두 개 있어도 됩니까? 하나여야 합니다. 보존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를 뭐랍니까? 보존 등기.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아까 여기 보세요. 자, 갑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데 등기를 합니다. 그럼 등기하는 이유가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을한테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갑도 등기합니다. 최초로 등기하죠. 신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은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최초로 보존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 넘겨받았죠. 이전 등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보존 등기는 하나여야 맞습니까? 두 개라도 괜찮습니까? 하나여야 맞죠.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물 일권주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존등기, 최초로 보존등기 할 때는 보존등기는 몇 개여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하나의 보존등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보존등기가 돼야 되는데 보존등기가 두 개 돼버렸단 말이에요. 두 개. 그런 경우에 어느 등기를 살리고 어느 등기를 제거하느냐 이런 게 뭐예요? 이중 보존등기 문제다. 이중 보존등기 문제. 이중 보존등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3월 1일 날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매매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자, 을 앞으로는 무슨 등기 한다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맞죠? 자, 최초에는 누가 소유자였다? 갑이 소유자. 이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그래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을 승계했다.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보면은 보존 등기 명인 갑, 이전 등기 명인 을 해가지고 을이 소유자로 판단해 줍니다. 을이 소유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뭐 해버렸냐?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 이런 축구가 있어.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을은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 했단 말입니까?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가 두 개네요. 이래 돼 버리잖아요. 이걸 이중 보존 등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보존 등기는 원래 하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건 두 개로 됐죠. 그럼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살려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을 살릴까? 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존 등기가 두 개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먼저 된 등기를 살립니다. 먼저 된 등기. 그래서 이거는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제거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을은 보존 등기를 제거하고 다시 무슨 등기를 가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복잡한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 소유권 하나에 보존 등기 하나 이래 돼야 맞는데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버렸다. 잘못됐죠? 그럼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인다. 그 문제를 뭐라고? 이중 보존 등기 문제. 아무 소리 없으면 먼저 된 등기를 살리고 뒤에 된 등기를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뜻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됐죠. 무효등기의 유용. 유용이란 말은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전용이라고도 합니다. 전용. 자, 그러면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 등기 대신에 법률 행위가 들어가 버렸어.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는 유용 대신에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자, 보세요.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로 살린다. 그걸 뭐라고? 추인. 무효인 등기를 유효로 살린다. 그걸 뭐라고? 유용.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무효 등기를 살린다. 유용. 무효인 법률 행위를 살린다. 추인. 같은 말입니다. 등기 측면에서는 유용, 법률 행위는 추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용이나 추인은 살려낸다. 그렇죠. 살려낸다. 그러면 살려낸다는 말은 무효로 하겠단 말입니까? 유효로 하겠단 말입니까? 유효. 그래서 유용이란 말은 결국에는 유효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유효. 무효인 등기를 유효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뜻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예를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빌려줬어. 대여했다. 그래서 을은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은 채권자,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설정자 이래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은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억에 대한 채권하고 물권인 저당권을 딱 가지고 있어. 저당권을 왜 잡습니까? 1억을 확실하게 받아낼 목적으로. 맞죠? 혹시 1억을 안 갚으면 뭐 하려고? 경매에서 받아가려고 저당권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의 입장에서 채권하고 저당권은 어느 게 주된 권리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거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저당권을 잡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종 관계입니다. 여기도 주권, 종권. 그럼 주권, 종권은 주권이 소멸하면은 종권도 소멸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연습합시다. 자, 갑이 돈을 갚아버렸어.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변제. 자, 갑이 돈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의 채권이 뭐 됩니까? 소멸되죠. 그럼 저당권은 뭐 됩니까? 소멸되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이 되는데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이다. 이걸 무효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효등기.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등기가 무효다 그 말은 권리가 사라졌는데도 등기부에 돼 있다. 그걸 무슨 등기를 한다? 무효등기. 무효등기. 그러면 을이 갑이 안 갚았어. 안 갚으면 채권이 살아있죠. 저당권이 살아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유효인 등기. 정신 챙기고 정신줄 놓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자, 갑이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되고 저당권이 소멸되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는데 등기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라 합니다. 그럼 무효인 등기는 계속 놔둬야 됩니까? 결국 말소해야 됩니까? 말소해야 돼. 그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고 가만히 놔뒀어 지금 무효인 등기를. 그런데 을이 갑한테 또 빌려줬네. 이렇게 또 1억을 빌려줬네. 그러면 또 1억을 빌려주면은 원래는 요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저당권 등기를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등기할 때 비용 들잖아요. 그래서 귀찮습니다. 그래서 을하고 갑하고 합의를 해요. 무슨 합의? 아직까지 무효인 등기를 말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채권에 써먹자. 오케이, 됐나? 그걸 뭐랍니까?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합니다. 개념을 잡아라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는 갑이 을한테 변제를 해서 채권 소멸되고 저당권이 소멸되고 요 저당권 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무효이면은 원래 말소돼야 해. 말소돼야 하는데 말소 안 하고 있어. 말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요거를 원래는 말소하고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합의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옛날에 무효인 등기를 이번 소비대차 사건에 다시 한번 써먹자. 이래 합의를 딱 하면은 요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뭐랍니까?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부릅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모두 생략 등기라고 있습니다. 모두 생략 등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을한테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쪽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신축을 하면은 무슨 등기 한다 했습니까? 최초로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을 앞으로는 무슨 등기 한다 했습니까? 이전 등기. 이렇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지금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갑 네 앞으로 보존 등기 하지 말고 바로 내 앞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자.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을 앞으로 막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하고 다릅니다. 아까는 보존 등기가 2개였죠. 보존 등기 2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하나는 제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존 등기 2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 했단 말이에요. 보존 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아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도 소유권 취득하고, 갑하고 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갑 명의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막바로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2가지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갑은 머리고 여기는 꼬리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 부분의 보존 등기를 생략했죠. 머리 부분을 모두로 합니다. 모두 생략 등기 이래 부릅니다. 이렇게 하지 마. 무슨 등기라고? 모두 생략 등기. 머리 부분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꼬리에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 모두를 생략한 등기다. 이걸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 그래서 요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모두 생략 등기. 자, 발음을 따라 하세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어떤 인간은 모두 생략 등기 해야 되나? 모두 생략 등기. 이랬는데 모두 안 돼. 모두는 싹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됩니까? 그죠? 모두 생략 등기. 요것도 허용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다음 2번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한테 팔았네요. 을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자, 을은 병한테 또 팔았습니다. 병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죠? 법률행위. 그래서 원래는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병 앞으로 또 이전 등기하고 이래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정상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갑이 신축을 했거나 토지를 사정받았다. 토지 사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정. 국가에서 바다를 메웠어.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롭게 토지가 생겼어. 그걸 분양한다. 그걸 사정이라 합니다. 최초로 토지를 사정받는다. 최초로 건물을 신축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갑이 을한테 이전등기 하고 병한테 이전등기 이래 하면 참 좋지.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안 해. 예, 안 하고 을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해버려 이렇게. 그러면 중간자 명의를 생략했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중간. 자, 여기는 머리를 생략했죠. 그래서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 여기는 중간을 생략했죠.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자,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어. 그리고 한 번 더 매매합니다. 이걸 전매랍니다. 전매. 그러면 등기 안 하고 전매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뭐 해야 됩니까?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미등기 전매. 사회에서 억수로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을이 그런 짓을 합니까? 예, 그렇죠. 세금 때문에 이럽니다. 세금 때문에. 우리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습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몰래 지금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얼마나 걷었든지 작년에 54조인가 뭐 56조인가 남았어 세금이. 국가는 지금 부자입니다 부자. 세금을 막 걷어들여갖고. 여러분은 우리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근데 보면은 종합부동세 무슨 양도세 뭐 무슨 세금 각종 세금을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좌파정권의 특성이 그겁니다. 세금을 확 걷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에게 공짜로 퍼주는 거. 그게 좌파입니다 좌파.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못 살게, 못 사는 사람도 못 살게 요래 만드는 게 좌파입니다. 북한처럼 다 못 살게 하는 거. 큰일 났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당분간은. 예.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오로지 보는 것은 뚱뚱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뚱뚱이. 북쪽에 있는 뚱뚱이. 오로지 거기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큰일 났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우리들은 치명타입니다. 요놈의 정권 때문에.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왜 없습니까? 거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 내가 팔아물라 하니까 1억이 남았는데 6천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가 버려요. 열이 받아서 내가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지. 그래서 거래가 없어. 또 내가 토지를 살려면은 내 돈으로 다 삽니까? 돈도 좀 빌려서 삽니까? 빌렸어. 은행에서 대출을 확 끊어버립니다. 거래가 없어 지금. 근데 원래 모든 나라는 부동산이 망하면 모든 경제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현재 사실. 워낙에 언론들이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밖에 없어 지금. 조선일보 빼놓고. 그 전부 다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만 밝히고 있거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머리에 핏대가 오르기 때문에 그만합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죠? 을은 원래는 만약에 어떻습니까? 을을 거쳐서 하면 어떻습니까? 을이 취득했죠? 그럼 취득세 내잖아요. 또 을이 팔았죠? 양도세 내잖아요. 을은 망합니다.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을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을이 내 앞으로 등기하지 말고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해버립니다.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자, 우선은 중간 생략 등기는, 그죠? 잘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유효. 허용해요. 허용하는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다 이 말은 감방에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 처벌받는다 그러면 형법에서는 감방에 보낸다 이게 처벌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과태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낸다고요? 과태료. 과태료 낸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즉 갑에서 병으로 바로 한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해요. 취득한데 다만 중간 생략 등기에 관여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은 하되 처벌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허용은 하되
처벌받는 규정을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배웁니다. 단속 규정이랍니다. 단속 규정. 무슨 규정요? 단속 규정. 우리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 네 가지 개념을 앞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은 중간생 등기 하지 마라. 단속 차원에서 나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만 합니다. 단속만 하고 등기 자체는 허용해 줍니다. 이렇게. 세금 걷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간생 등기는 개념하고요. 그 허용되느냐 여부. 중간생 등기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허용되는데 다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는 받는다, 처벌받는다까지.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뭐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죠? 자, 다음 주에는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질문은 물권적 청구 질문합니다. 아까 한 거 철거 청구, 인도 청구, 퇴거 청구 그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물권 총론행기 타이틀이 몇 개입니까? 타이틀이 4개입니다. 하나는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의 효력, 물권 변동. 물권 변동하고 있죠. 다음 주에 오늘 한 거를 다시 반복을 하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활발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